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중에 있습니다. 이 추운 11월 말에 그리고 천막이 금지되고 야간에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금지되고 청와대 앞에 경찰이 황교안 대표 있는 그 부근에서 시민들을 격리 조치한다는 이런 뉴스가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황교안 단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평가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그것은 누구를 향한 호소인가? 그것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첫째는 국민을 향한 것이다.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함께 싸우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국민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광화문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문재인 씨를 향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래도 아직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일종의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단식 시위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재인 씨는 알고 있다시피 일당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청와대 앞에 가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왕 당신이 왕이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고 전제군주이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통제하고 국회를 통제하라는 요구로서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 시위를 한다. 그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령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거기에 찬성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하자고 한다면은 국회에 가서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씨를 향해서 하는 의미는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소미아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한 위치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청와대 앞에서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다 정리해 본다면은 청와대 앞에서 첫째는 지소미아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문재인 씨가 일당 독재를 하는 독재자로서 그래서 패스트트랙 등 이와 관련된 현안을 관여하라. 이런 의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일당 독재자로서 패스트트랙 등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직접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청와대에 가 있다. 거기에 뺏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일부 청와대 앞에서 시위는 의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선거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패스트트랙건 이 현안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단식을 하면서 그 시위를 단식 시위를 국회와 청와대를 왕래하면서 양쪽을 다니면서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을 향한 의사표시, 즉 광화문에서 하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시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좀 짚어보기로 합시다. 시위라는 말 뜻은 보여준다.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가 눈치채게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목적은 상대가 이것을 알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시위는 효과가 있을까? 이번 현안들, 여기에 이제 지소미아도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문재인 씨 측에서는 절대 승복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하죠. 그러면은 좀 어렵겠다, 이런 불안감이 들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한 예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탄핵 전에 이정현이 국회의장 사퇴하라. 안 나가면 내가 단식하다 죽겠다. 이렇게 단식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는가? 그냥 단식하다가 몸만 상하고 치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때의 이정현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국민들은 황교안이라는 그냥 봤을 때는 참 약해 빠져 보이는, 별로 용맹스럽게도 보이지 않고 또 뭐 그렇게 달변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조금은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교안의 장점은 지난번에 김동길 TV에 나갔을 때 거기에서 이야기가 다 나왔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수긍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의 장점으로서.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거짓말 잘하기 대회를 한다 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꼴찌일 거다 하는 것이 황교안이다. 이런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황교안의 강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거짓말쟁이들에게 얼마나 지긋지긋해하고 있습니까? 둘러보면 세상이 온통 거짓투성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낙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 국민들은 현재 정직함에 목말라 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때 김동길 교수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앞에 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대뜸 가장 중요하다 하고 꺼낸,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서 꺼낸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부터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문재인 정권하고 싸울 중요 키워드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을 김동길 교수는 뽑았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김무성 의원이 찾아갔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김동길 교수는 이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무성 의원은 정치를 오래 해서 닳고 다른 사람이죠. 정치를 하다 보면 정직을 지키기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에게는 정직, 이런 이미지는 전혀 없죠. 김동길 교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정치 신인이라는 것 하나, 이것을 가지고 어울리는 이미지를 추출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용맹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원로들이 탐탁해하지 않는 유약한 그런 이미지의 황교안을 보면서
거기에 정직이라는 것을 두고 마치 샘물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은근히 기대를 키워가고 있다. 그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황교안이 처음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을 때 국민의 호응을 받은 것이죠. 이 지소미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소미아, 이것이 일본이 우리하고 관계를 끊겠다 해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문재인 씨가 안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집어치우겠다 한 것도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그냥 내팽개친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 이거 돈 때문에 안보를 집어던진 그런 케이스고, 스스로 그렇게 하고 나서 문재인 씨 스스로 인질이 돼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끌려다니고 있는데, 끝내 이제 12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어떻든 이 지소미아는 우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의 안보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은 어떤가? 거기에서 다른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만 우선 선거법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걸려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선량하지만 이것은 정치계에서는 그다지 장점도 뭐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다 하는 아이들, 거기에서 봤을 때 좋은 덕목이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어떻든 그렇게 정직하고 선량하지만 아직 신인이어서 서툰 황교안이 이제 이것을 지키겠다 하고 단식 중입니다. 그의 단식은 결국 청와대의 문재인 씨, 그리고 국회, 국민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11월 23일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문재인 씨, 지금 문재인 씨가 있는 청와대에 볼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혹시 문재인 씨가 경청하겠다, 그러니 청와대 앞에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은 모를 일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11월 23일이면 볼 일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관공서에 속하죠. 그곳은 주 5일 공무수행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앞에 가는 것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가는 것이 명분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빨간 날도 제외해야 할 겁니다. 이제 청와대 앞은 이렇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말씀을 고해 올리는 장소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은연중에 그것이 광화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에는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에 앉아 있어야 하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인식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광화문 사이의 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출근 시간대에 걸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은 행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위 신고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독 도보로 그냥 움직이는 행위다, 이런 것이죠. 황교안 대표가 걸어갈 때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들이 뒤따라 걸어도 이것 역시 시위는 아닙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인 보행 군중이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님께서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하면서 동참을 한다든지, 또 황 대표의 항해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동참해서 출근 시간에 국회에서 청와대로, 그리고 퇴근 시간에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렇게 집단 보행을 하는 것은, 그러면 국민이 보기 편하고 또 여기에 세계도 주목을 할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은 광화문에 가니까 이런 집단 보행은 우리가 구경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단식 시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